비오는 강남 대로변 작은 손이 고급 정장 입은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아빠인 척 해주세요. 숨을 헐떡이는 9살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뒤에서 검은 옷의 남자들이 달려오고 저희 잡아.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재벌 회장 한도연은 본능적으로 소녀를 자신의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내 딸이야, 손대지 마. 그 한마디에 소녀는 눈물을 터뜨렸고 도연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왜 이 아이를 지키고 싶은지, 왜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윤아린, 그리고 그 엄마의 이름을 들은 순간 도연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우산을 펼치거나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 그곳에는 작은 손수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젖은 종이컵 안에는 동전 몇 잎이 덜그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윤아리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9살 소녀의 손은 차가웠고 신발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발가락 부분이 해져서 안쪽 천이 살짝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사세요. 따뜻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할인을 보지 않으려는 듯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았지만 결국 지갑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할인은 그런 시선들에 익숙했습니다. 처음엔 슬펐지만 이젠 그냥 담담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손수레 위에 붕어빵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하리는 작은 손으로 붕어빵을 감싸며 온기를 지키려 했습니다. 엄마가 아팠습니다. 약값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붕어빵을 다 팔아야 했습니다. 하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편 도심 한복판에서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도연, 58살의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냉정했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정장,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단정한 손목시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비서는 재빠르게 우산을 펼쳐 도연의 머리 위로 가져다 댔습니다. 도연은 한 발자국도 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빌딩 입구를 향해 걸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라 경제는 썩었어. 다들 불평만 하지.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도연은 늘 그렇게 말했고 늘 혼자였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고 부유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유리창 너머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사람들, 우산 없이 뛰어가는 이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 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일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실적 보고, 인사 문제, 투자 계획. 도연은 모든 안건을 단 몇 초 만에 판단했습니다. 승인, 보류, 기각. 도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도연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 최상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실까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잠깐 돌아가자. 옛날 동네 쪽으로. 상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차창 밖 풍경은 점점 낡아져 갔습니다. 고급 빌딩은 사라지고 낡은 상가와 오래된 아파트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비를 맞으며 학교에 가던 날들, 엄마의 손을 잡고 걷던 좁은 골목길.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절은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멈췄을 때였습니다. 도연은 우연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횡단보도 근처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작은 손수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쪼그려 앉은 어린 소녀가 보였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소녀는 비에 젖은 채로 붕어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출발해. 상구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연과 할인, 두 사람은 그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할인이 누구인지 몰랐고 할인은 도연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할인은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를 맞지 않겠죠. 할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붕어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을 사야 했습니다.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 낡은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차가웠습니다. 난방을 틀 수 없었습니다. 전기세가 밀려 있었습니다. 할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선미는 이불 속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 힘없는 목소리. 선미는 할인을 보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인은 엄마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선미는 할인의 젖은 옷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 맞았구나. 감기 걸리겠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더 걱정이에요. 선미는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마른 팔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인은 엄마의 품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엄마가 더 힘들어할 테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도연은 넓은 저택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오늘 본 소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 아이가 계속 생각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잔을 비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몰랐지만 운명은 이미 실을 엮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운 회색빛이었습니다. 박선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은 더 잦아졌고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매일 붕어빵을 팔았지만 번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들은 선미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선미는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못 갚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더 주세요. 하지만 남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선미는 남자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리는 엄마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선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리나, 괜찮아. 엄마 금방 올게. 그러나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리는 엄마가 타고 간 차를 쫓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다리로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는 도심 쪽으로 향했고 하리는 그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길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많은 사람들. 하리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편 한도연은 강남의 대로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차를 두고 걸어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걷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정장 차림으로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득 며칠 전 본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붕어빵을 팔던 아이. 왜 그 아이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작은 손이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연은 놀라 멈춰섰습니다. 돌아보니 숨을 헐떡이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윤아린이었습니다. 하린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아빠인 척 해주세요. 도연은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눈빛을 보는 순간 도연은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하린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아빠인 척만 해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안 돼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멀리서 두 명의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하린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 애 잡아. 도연은 순간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하린을 자신의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남자들이 도착했을 때 도연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야. 손대지 마.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도연의 기세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재벌 회장이었고 오랜 세월 사람들을 압도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저희가 착각한 것 같네요. 남자들은 돌아섰고 곧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하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린은 도연의 품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몸이었습니다. 도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 아이를 감싸 안았는지, 왜 내 딸이라고 말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달래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손을 들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할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따뜻한 음료를 시켜 할인 앞에 놓았습니다. 할인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도연은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본 그 아이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붕어빵을 팔던 소녀.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요. 병원비가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아저씨들이 엄마를 데려갔어요. 도연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불법 사채였습니다. 도연은 이런 일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마주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은 할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큰 눈, 작은 코, 왠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물었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뭐니? 할인은 대답했습니다. 박선미요.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선미. 그 이름은 도연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오래전 도연의 비서였던 여자. 잠시 가까웠던 여자.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여자. 도연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도연은 할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의 눈, 코, 인매.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할인은 도연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빠처럼 지켜주셔서.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선미.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10여 년 전 선미는 도연의 비서였습니다. 유능했고 조용했으며 늘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도연은 선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어느 날 밤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연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 체면, 세상의 시선. 모든 것이 도연을 올감했습니다. 결국 도연은 선미를 밀어냈습니다.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선미는 사표를 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때 안도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도연은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나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9살. 선미가 떠난 지 거의 10년이 되어 갑니다. 시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지만 도연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어디 계시니?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데려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선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고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박선미라는 사람을 찾아. 지금 당장.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아. 비서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박선미요? 예전에 저희 회사에 계셨던. 도연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묻지 말고 찾아. 1시간 안에 보고해. 전화를 끊은 도연은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도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 엄마 찾아줄게.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단지 본능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위치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를 불렀습니다. 운전기사 최상구가 도착했고 도연은 할인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상구는 백미러로 할인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이 늘어선 골목, 어두운 간판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도연은 할인을 차에 남겨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두운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박선미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선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했으며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이 기억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선미는 도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채업자는 도연을 보고 인상을 썼지만 도연의 기세에 눌려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빚이 얼마지? 사채업자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도연은 수표를 꺼내 금액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신 이 사람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사채업자는 수표를 받아들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도연과 선미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동정이라도 베푸시려고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야. 선미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선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이를 만났나 보네요. 도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선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애가 당신을 찾아갔나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애한테 폐를 끼쳤네요. 도연은 참았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할인이는 내 딸이야? 선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선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키웠어요. 후회는 안 해요. 할인이는 제 전부니까요. 도연은 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함, 후회, 그리움.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10년의 시간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 무겁고 너무 아팠습니다. 도연은 선미와 할인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선미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폐렴이 진행 중이었고 영양실조도 심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습니다. 도연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미는 거절하려 했지만 기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선미는 병실에 누웠고 할인은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도연은 병실 밖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모녀의 모습. 할인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선미는 힘없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것이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 최상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도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9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선미가 사표를 냈을 때 도연은 왜 떠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선미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도연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눈치챌 수도 있었지만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그때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것을 회피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젊은 비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말했습니다. 박선미에 대해 조사해. 9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찾아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조사할까요?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 숨김없이. 비서는 사라졌고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왜 선미는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을까요? 도연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미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선미에게 차가웠고 거리를 두었으며 결국 떠나보냈습니다. 선미는 도연이 아이를 받아들일 거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 후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선미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퇴사 후 선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고당했습니다. 이후 선미는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식당, 청소, 공장,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할인을 낳고도 쉬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선미는 할인이 3살 때 재혼했습니다. 착한 남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선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빚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병원비, 할인의 학비, 생활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선미는 사채를 쓰기 시작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미는 9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서 아무 도움도 없이. 도연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며 비싼 차를 타고 고급 음식을 먹었습니다. 도연의 하루 생활비가 선미의 한 달 생활비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도연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도연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에 소문이 있었나?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당시 박선미 씨가 회장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았고 곧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그 소문을 퍼뜨렸지? 비서는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시 운전기사 최상구 씨가 관련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연은 상구를 떠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도연 곁에 있던 남자, 충성스럽고 말이 없으며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남자. 도연은 상구를 불렀습니다. 상구는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상구, 박선미에 대해 알고 있었나? 상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지? 상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회장님께서 박 비서를 멀리 하셨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셨죠. 저는 회장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박 비서가 임신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회장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서재를 울렸습니다. 부담? 그게 부담이라고 생각했어? 내 아이야. 내 딸이었어. 상구는 몸을 떨었습니다. 도연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상구는 도연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도연이 선미를 밀어냈고 도연이 관계를 끊었으며 도연이 선미를 떠나보냈습니다. 모든 것은 도연의 선택이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가. 상구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할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서가 조사하며 구한 사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인은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 속 할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 코, 입 모두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9년 동안 몰랐던 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연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의 손은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도연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수십억짜리 계약이 깨져도 침착했던 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선미가 위험하다는 말에 도연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차는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연은 뛰어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작은 몸으로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도연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할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은 할인을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이었습니다. 도연은 할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도연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도연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폐렴이 폐혈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도연은 알았습니다. 선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만 하세요. 도연은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리는 밖에 남았습니다. 의료진이 아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침대 위에는 박선미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선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선미였습니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아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가늘었습니다. 선미 씨.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선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눈이 떠졌습니다. 선미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선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선미는 도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선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예요. 한도연입니다. 선미는 잠시 멍하니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도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선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선미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인이 당신 딸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선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키워주세요, 제발. 도연은 선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선미 씨가 키워야 합니다. 함께 키웁시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선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선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기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처음이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은 알았습니다. 박선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90년 동안 혼자 버텨왔던 여자는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복도 끝에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할인의 손에는 작은 머리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선미가 늘 할인에게 꽂아주던 머리핀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할인에게는 엄마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은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력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연은 할인을 안아주었습니다. 할인은 도연의 품에서 작게 떨었습니다. 도연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놓쳐버린 9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할인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도연은 할인과 함께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도연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여전히 엄마의 머리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선미 씨.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할인, 그리고 몇몇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선미는 평생 혼자 살았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시간을 할인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장례식 내내 할인 곁을 지켰습니다. 할인은 검은 옷을 입고 엄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할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슬픔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도연은 할인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선미와 할인이 살던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도연은 처음 들어가 보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낡은 가구, 오래된 이불, 삐걱거리는 문, 모든 것이 낡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선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 반듯하게 개어진 옷들, 벽에 붙은 할인의 상장들. 선미는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해 할인을 키웠습니다. 도연은 방을 둘러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인은 방 한쪽에 앉아 엄마의 옷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카디건이었습니다. 할인은 카디건을 얼굴에 묻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엄마의 냄새가 났습니다. 할인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할인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할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선미가 그리웠습니다. 미처 하지 못한 말들, 전하지 못한 마음들, 모든 것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도연은 할인을 안아주었습니다. 할인은 도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은 그저 할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의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원들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할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이, 엄마를 잃은 아이, 도연의 딸.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변해야 한다고. 회장 자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회의가 끝나자 도연은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회사 업무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부회장이 대신 맡아주십시오. 임원들은 놀랐습니다. 도연은 평생 회사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도연이 회사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회의실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 최상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구에게 말했습니다. 상구, 미안했네. 상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었어. 모두 내 잘못이야. 선미 씨를 밀어낸 것도, 외면한 것도,
모두 나였어. 상구는 침묵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지.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없더군. 상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으신 겁니다, 회장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할인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인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할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할인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진짜 아빠야. 엄마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 할인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할인은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랑 안 살았어요? 도연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할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랐어. 아빠가 너무 바보였어. 엄마가 너를 임신한 줄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게 아빠의 큰 잘못이야.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빠가 되고 싶어. 늦었지만 너를 지키고 싶어. 그래도 될까? 할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믿었어요. 길에서 저를 구해주셨을 때요. 그때 아빠인 척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저씨는 진짜처럼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인은 도연을 안았습니다. 작은 팔로 도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도연도 할인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딸을 제대로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이제 남은 삶은 이 아이를 위해 살겠다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도연과 할인은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할인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할인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큰 방,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난방. 가난한 삶만 살아온 할인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도연은 할인을 위해 새 옷을 사주고 좋은 학교에 전학수속을 밟았습니다. 천천히 할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도연도 조금씩 아버지가 되어 갔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마다 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학교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연은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한지훈, 도연의 아들이었습니다. 지훈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냉정함을 증오했고 돈만 아는 도연을 경멸했습니다. 지훈은 거실로 들어와 도연을 마주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왔구나, 지훈아. 지훈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숨겨진 딸이 있다면서요? 그것도 9살짜리?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할인이라는 아이야. 내 동생이지.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생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팽개치고 사셨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하루밖에 안 계셨어요. 저한테도 관심 없으셨고요.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딸이 생겼다고 아버지 행세를 하신다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연은 형편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도연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형식적으로 치렀습니다. 지훈이 외로워할 때도 도연은 회사 일만 했습니다. 지훈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지훈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 아이한테 돈을 쓰면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그때 계단 위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할인이었습니다. 할인은 계단에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할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가 그 유명한 숨겨진 딸이군요. 도연은 지훈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이한텐 잘못이 없어. 화를 내려면 나한테만 내. 지훈은 도연을 밀쳤습니다. 잘못이 없다고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회사 일도 내팽개치고 그 아이 때문에 세상이 난리인 거 모르십니까? 도연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의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들이 가득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숨겨진 사생아, 불륜으로 낳은 딸, 비자금으로 입막음. 모두 거짓이었지만 세상은 믿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임원들은 아버지를 회장 자리에서 내리려 합니다. 이사회는 난리고요. 이게 다 그 아이 때문입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인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오해하는 거지. 지우는 비웃었습니다. 오해라고요? 아버지가 만든 상황이잖아요. 평생 제멋대로 사시더니 이젠 감당도 못하시네요. 지우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저 아이한테 빼앗기기 전에 제 몫은 지키겠습니다. 도연은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기다려라. 이야기하자. 지훈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평생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던 분이 이제 와서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지훈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계단을 내려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도연은 할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모두 아빠 탓이야. 하지만 도연도 흔들렸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명예가 추락하고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도연의 딸이었고 이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도연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도연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도연을 비난했고 회사는 흔들리고 있었으며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명예나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도연은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도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은 도연의 회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스캔들은 회사에 치명적이었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임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였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도연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하는 길,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은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리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하리는 달려왔습니다. 아빠, 회사는 괜찮았어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린이 이제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도연에게는 세상 어떤 직함보다 소중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아빠가 더 많은 시간을 너랑 보낼 수 있을 거야. 하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하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하린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주춤거리며 현관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이전의 분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오렴. 지훈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린도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지훈은 하린을 보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으셨다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필요 없어졌어. 지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필요 없다니요? 평생 목숨처럼 지키시던 자리를. 도연은 하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예 따위보다 중요한 게 생겼거든. 아버지로서의 책임 말이야. 지훈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화만 내고 떠났어요. 아버지가 변하신 걸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나는 형편없는 아버지였어. 너한테도 내 어머니한테도.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는 거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되신 거네요.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연은 지훈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제대로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도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오해와 원망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하늘에서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도연은 하린의 손을 잡고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리는 새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교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엄마의 낡은 머리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매일 그 머리핀을 했습니다.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리는 도연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우산 같이 써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우산을 펼쳤습니다. 하린과 함께 우산 아래 섰습니다. 비가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하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비가 와도 괜찮아. 하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비를 맞지 않으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걸었습니다. 뒤에서 지훈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이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봄비 속을 걸었습니다. 도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미 씨,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하린이도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바람 속에서 선미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잘 부탁한다고, 사랑한다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하리는 도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도연은 하린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리는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린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지훈이 도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함께였으니까요. 도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서로를 기억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도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봄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습니다. 도연과 지우는 우산을 접고 함께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봄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미래는 밝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